비가 오려는 듯 흐린 오후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며느리 생각이 났어요. 10년 전 그 아이를 내쫓던 날의 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너 같은 며느리는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얼마나 길고 외로운 길로 만들지. 오늘은요, 그 후 10년이 지나서야 깨달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려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흘린 세월, 결국 그 미움이 제 자신을 가두고 있었다는 걸요. 비가 오려는 듯 흐린 오후였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그날따라 괜히 며느리 생각이 나더군요. 10년 전 그 아이를 내쫓던 날이요. 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너 같은 며느리는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그때 그 아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던 모습.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때 저는 참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며느리를 미워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제 방식대로 살지 않는 게 마음에 안 들었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밥상 차리는 순서, 집안 청소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다 눈에 거슬렸어요. 시집 왔으면 시집 식구 방식대로 해야지. 그렇게 말하곤 했죠. 며느리는 처음엔 맞춰주려고 애를 썼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만 만들고, 말 한마디 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일을 좀 하고 싶어요. 아이도 유치원 가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선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시집 와서 무슨 일이야?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안 돼. 여자가 밖에서 돌아다니면 집안이 망가져.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말수가 더 줄었어요. 아들과 며느리 사이도 서먹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 날 그 일이 터졌습니다. 설날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내는 날이었죠. 며느리가 제사상에 과일을 올리다가 실수로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아이고, 그릇이 깨지는 소리. 그 순간 저는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해? 집안 망신이야.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참을 수 없었던 건 그 아이 눈에 눈물이 글썽이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우는 걸 봐라. 약하기는 지금 생각하면 참 못된 생각이었어요. 그날 밤 아들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좀 따로 살게요. 뭐?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아내도 힘들어하고. 그 말에 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아내 편을 들어? 날 버리고? 그게 아니라 됐어. 나가. 너희 둘 다 나가. 그렇게 소리쳤어요. 며느리는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눈물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묵묵히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 말만 남기고 문을 나섰죠. 그때 제 손자가 현관에서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 어디 가요? 그 목소리를 들었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그 후 10년. 처음엔 후련했어요. 이제 내 맘대로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혼자, 밥을 먹어도 혼자, TV를 봐도 혼자. 처음엔 자유로웠는데 나중엔 그게 외로움이 되더군요. 아들은 가끔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대화는 길지 않았죠.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래, 너도. 그게 전부였어요.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어볼까? 몇 번을 고민했습니다. 번호를 누르다가도 통화 버튼만은 누르지 못했어요. 먼저 사과하면 지는 거야. 그 자존심이 제 손가락을 붙잡았거든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 전화벨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죠. 여보세요? 혹시 김 씨 어머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이쪽은 경찰서입니다. 교통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아들 부부가 타고 있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큰 사고가 났다고 했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그런데 저는 영정사진 앞에 서지도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요. 내가 이랬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때였어요. 한 아이가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손자였어요. 10년 만에 보는 손자. 그새 훌쩍 커서 중학생이 되어 있었죠. 아이는 저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저 이제 혼자예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후 손자가 제 집으로 왔어요. 작은 가방 하나 들고요. 친척들이 할머니랑 사는 게 좋겠대요. 아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마음이 아팠죠. 처음 며칠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아이는 제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밥을 먹을 때도 고개를 숙이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어요. 할머니 저녁은 뭐 먹어요? 응? 아, 그냥 된장찌개나 끓일까? 엄마가 끓여주던 거? 그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 내 엄마가 잘 끓였지. 아이는 잠시 말이 없더니 부엌으로 따라 들어왔어요. 저도 도와줄게요. 괜찮아. 할머니 혼자 할 수 있어.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응? 엄마가요. 할머니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래. 네.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언젠가 다시 인사드리고 싶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랬구나. 그리고 이거요. 아이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쓴 거래요. 할머니께 드리라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께. 어머니,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어요. 창밖을 보니 문득 어머니 댁 마당이 생각났어요. 그곳에서 보낸 시간들. 힘들기도 했지만 저에겐 소중한 기억이었어요. 사실 고백하자면요. 처음 시집 갔을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어머니 눈에는 제가 모자라 보였겠죠. 아침도 늦게 일어나고 요리도 서툴고. 그래도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어머니께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지쳐갔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 마음에 들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가 화내시던 얼굴. 지금도 기억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 집의 며느리가 될 수 없구나. 집을 나올 때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당신 방식대로 살아오신 분이니까요. 다만 조금 아쉬웠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서로를 이해했다면, 조금만 더 대화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저 안타까울 뿐이에요. 부디 건강하시고, 언젠가 우리 아이가 어머니를 찾아갈 날이 있다면, 그때는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 아이에겐 할머니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만약 그날이 온다면, 제가 늘 어머니를 걱정했다는 것, 전해주세요. 며느리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손자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그날 밤 저는 며느리 사진 앞에 오래 앉아 있었어요. 그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며느리 사진 앞에 인사를 해요.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손자와도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아이는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 옆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줘요. 할머니 오늘 수학 시험 봤어요. 그래, 어땠어? 잘 본 것 같아요. 엄마한테 배운 거 나왔거든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어느 날은 손자가 부엌에 들어오더니 할머니 제가 된장찌개 끓이에요. 내가 네. 이제 좀 배웠어요. 엄마 맛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능숙하게 재료를 다듬는 모습, 며느리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그날 저녁 손자가 끓인 된장찌개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어때요, 할머니? 내 엄마 맛이 나는구나. 손자도 울먹였어요. 진짜요? 엄마 맛이에요? 그래, 똑같아. 우리는 그날 밤 둘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손자가 학교 숙제를 하고 있더군요. 할머니 이거 봐주세요. 뭔데? 가족에게 감사 편지 쓰기예요. 숙제장을 펼쳐 보여줬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께 엄마 아빠가 떠나고 정말 무서웠어요.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저를 받아주셨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할머니가 제일 편해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래요. 할머니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엄마를 용서하고 저를 사랑해주니까요. 할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가 있어서요. 사랑해요. 편지를 읽는데 또 눈물이 났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네. 진심이에요, 할머니. 손자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녹였어요. 지금 이 순간, 오늘도 저는 부엌에 서 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면서요. 보글보글 끓는 냄비 속에서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할게요. 그때 그 목소리가 이제야 들립니다. 살아보니 알겠어요. 자식보다 먼저 늙는다는 건 용서받을 시간조차 늦어질 수 있다는 뜻이더군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 쓴 그 10년.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 썼어야 했어요.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다행입니다. 손자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에요. 오늘은 아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어서 와. 손 씻고 밥 먹자. 와, 김치찌개다. 할머니 최고. 이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삶은 참 이상합니다. 누군가를 밀어낼 때는 내가 옳다고 믿지만 돌아서 보면 그 사람이 내 삶의 가장 따뜻한 부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요. 며느리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가 남겨준 이 아이. 내 남은 생동안 잘 키울게. 내가 하지 못한 사랑까지 내가 대신 해줄게. 요즘 저는 매일 일기를 씁니다. 손자가 커서 읽어보라고요. 어제는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손주야, 할머니는 오래 살지 못할 거야. 하지만 할머니가 떠나기 전에 내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미움보다는 이해를, 원망보다는 용서를. 그렇게 살아가렴. 그게 할머니가 너무 늦게 배운 인생의 진리란다. 내 엄마가 그걸 할머니에게 가르쳐 줬어.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야. 남은 시간 동안 할머니는 너를 사랑하며 살 거야. 내 엄마가 하지 못한 사랑까지 모두 주면서 말이야. 사랑한다. 우리 손주야. 누군가를 미워하며 흘린 세월은 결국 내 마음을 가두는 벽이 됩니다. 그 벽을 허무는 순간 인생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계신가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이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